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심시간은 2시에 가도록 할게요. 2시. 너무 일찍 가도 또 주무세요. 그러니까 2시 어차피. 우리가 일단 몸에 배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테마 23에다가 발표를 좀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온 다음에 얘가 떠요. 얘가 이제 굉장히 헷갈려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르친 게 가장 중요한 파트죠. 그죠? 이걸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적고 좀 가겠습니다. 적고 가겠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반대를 해요. 얘랑 이 상이라는 게 되고요. 공시를 하고 얘를 내는데, 왜냐면 이게 반대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수축이라는 것은, 자, 하향이라는 것은 가격도 지표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 다음 확장은 어떻을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하도 힘드니까 글씨로 한번 볼게요. 여긴 그냥 가격이 올라가요. 자, 따라서 확장 올라가잖아요. 이거 한 거야 이거. 따라서 회복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매도자 중시야. 매도자 중시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올라간다는 자체적으로 이거 맞히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좀 웃긴 게 뭐냐면, 자,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무슨 국면이야? 확장. 이게 확, 얘기하면 확, 그냥 이게. 근데 요것도 회복이잖아요. 사양이죠? 그럼 수요도 막 늘어나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건축권에 늘어나는데 공실률은 반대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 경기가 좋으면 거래가 활성화되게 되면 내놓기만 하면 팔리잖아요. 이게 반대가 공실이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누구 중시죠? 매도자죠. 맞습니까? 빨리 튀어나오셔야 돼요. 누구 중시? 매도자는 팔려고 그래요? 안 팔려고 그래요? 거래를 미루려고 하죠. 우위시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반대란 말이죠. 얘는 그냥입니까? 과거입니까? 그럼 올라가니까 과거는 무슨 선이다? 하한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표가 반대로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럼 글씨가 떨어지잖아요. 확장이야? 수축이야? 무슨 시장이야? 후퇴야, 후퇴. 그럼 후퇴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다고 하셔야죠. 그 다음에 하향 시장이고요. 자,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수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래량도 줄죠. 근데 반대로요. 공실은요. 올라가요. 왜냐면 가격 떨어진다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내놓기만 하면 안 팔리거든요. 그럼 요 반대 지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구 중시죠? 매수자의 짝대가 내려갔죠. 왜 그럴까요? 계속 올라가니까 살려고 그래요? 안 살려고 그래요? 거래를 미루니까 얘 위주로 가져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은 기존의 사례 가격은 무슨 선이 되겠어요? 상한선이 된다는 거죠. 이걸 마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블랭크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요거 힌트까지 다 줬어요. 매수야, 매도자야? 어떻게 했어? 내려가니까. 잘해야 돼. 이건 그냥이야, 과거의 사례 가격이야. 과거의 사례 가격이죠. 무슨 선이 된다? 상한선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는 누구 중시죠? 네, 가격이 우리가 올라가니까 과거는 무슨 선? 하한선이 된다는 거죠. 여기 가장 유력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건 안정시장인데, 안정시장은 뭐냐면, 저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항상 이제 저를 학자다 보니까 항상 저한테 가격이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았는데, 저도 몰라요. 학자니까. 근데 지금 그냥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언젠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시장을 투자하냐면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투자해요. 그럼 불황이 그냥니까 강합니까?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명동이나 이런 데 상업지 같은데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이야 우리가 해상 후하의 외에 그냥이야 고유의 국면이야. 고유예요. 따로 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불황이 강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외에 고유의 국면은 무슨 시장이니? 안정 찍으셔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곤충도 나와요. 개미예요? 거미예요? 차, 거미도 나와요. 그러면은 아 힘들어. 그러면은 예측캐디가 농산물을 이제 생산하는 걸 봤어요. 그 농산물이나 부동산은요, 그냥니까 바로바로 공급이 안 됩니까? 그럼 시차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어디가 시차가 있어요? 수요가 있어요? 공급이 있어요? 공급이 시차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거미집을 친다는 건 가만히 있나요? 이렇게 움직이나요? 정태적이에요? 동태적이에요? 동태적이고. 자, 수요는 탄력적이죠. 가격을 보고 즉각 사잖아요. 근데 공급자들은 그 가격을 보고 그냥니까 내년에 내다 팔아야 되죠. 그럼 가격이 변하면 즉각적으로 발생되는 건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어차피 인생 하나만 찍는 겁니다.
수요죠. 수요는 즉각이잖아요. 근데 공급은 부동산이나 농산물이냐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 일정 기간 후에만 공급이 가능하죠.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수탄소 공탄발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게요. 수탄소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수요가 탄력적입니까?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좀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자체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럼 공급이 탄력성이 자꾸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는 반대다. 반대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공탄발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공급이 탄력적입니까? 얘가 크기가 크죠? 기울기가 작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되고요. 같으면 무슨 형이에요? 순환형이 되겠죠. 그럼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수요가 더 여기 0.7하고 1.2가 나오면 누가 더 탄력성이 커요? 공급이 더 크잖아요. 무슨 발이에요? 공탄발. 발산형이 되겠죠. 기울기는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항상 기울기는 플러스로 해서 플러스로 적응하죠. 그럼 0.4하고 1.2하고 어떤 게 커요? 1.2가 크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키가 크니까 얘가 비탄력적이죠.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잖아요.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 글씨가 조그맣기 때문에 제가 보는데 요게 Q 앞에가 기울기고 P 앞에가 탄력성이에요. 그럼 따라서 탄력성으로만 가자. 자, 따라서 P 앞에가 탄력성이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지금 얘가 2P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400-QT죠. 400-6P라면, 자, QD는 그냥요, 수요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요게 탄력성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총이에요, 총. 따라서 총. 이게 탄알을 2개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요게 수요인데, 공급은 탄알이 몇 개 있냐면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탄알이 3개 있어요. 그래서 공급은 자 어떻게 되냐면 500 플러스 QS죠. 그럼 500 플러스 QS인데 9가 붙었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냐? 일단 얘네들이 만약에 없다라고 본다면 얘가 또 어떤 게 더 탄력성이 커요? 공급이 더 크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공급이 그냥이야 탄알이 더 많아. 탄알이 많으니까 얘가 유리하지.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Q 앞에 있으면 그냥이야 요거 나눠줘야 돼. 무슨 말이냐? 요게 없으면 한 명이 2개의 총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몇 명 있어? 지금 몇 명 있다? 6명 있죠. 6명에서 2총알을 나누셔 가지고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6명이니까 요걸 나누게 되면 몇 분의 몇이 돼요? 3분의 1의 총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맞죠? 근데 얘는 그냥요 9명이나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쪼개 가져가야 되죠. 그럼 얘도 9분의 3이니까 몇 분의 몇이겠어요? 그 똑같은 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무슨 형이 되겠어요? 순환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력성으로 가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가시고 연습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시장이에요. 우리 시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러면 자, 부동산은 고가잖아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면 소수와 다수에서 뭐 찍으셔야겠어요? 소수죠. 제한돼 있죠. 그럼 고소득층들이,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이 쉬워요? 진퇴가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국지적으로 지역마다 틀리죠. 세분화되어 있고 분실을 알렸기 때문에 국적으로 인해서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는 거죠. 자, 수급도 어렵죠. 근데 부동산은요, 장기에 공급이 안 돼요? 단기에 안 돼요? 그럼 어디서 더 가격이 폭등할까요? 단기입니다, 단기. 그럼 어디서 더 가격이 오고? 단기죠. 고가성 때문에 수요급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의 유용성이 중시되죠. 자, 거래가, 부동산은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다시 한번 어떻게? 그럼 굉장히 공적이야, 사적이야? 사적이에요. 그럼 정보 수집이 쉬울까? 그 돈부터 수집이 많이 들어가죠. 개별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일분일가가 안 되죠. 그럼 칠판처럼 물건이 틀리니까 이게 표준화되어 있을까? 표준화가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죠? 칠판 주기는 똑같으니까 본사에서 물건 띄어다 팔 수 있는 유통구조가 있는데 우리 유통구조가 없잖아요. 조직하기가 어려워. 그죠? 집중 통제가 어렵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맞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두 번째 가시면 유량저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유량은 그냥입니까? 기간입니까? 저량은요? 시점. 이거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럼 기간이 나오면 무슨 양이 나와야 되고? 유량. 시점이 나오면요?
절약은 무조건 맞히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기간은 유량이죠. 구매했다는 거는 공급이에요. 이건 수요량을 얘기를 해요. 수요죠. 구매한 거니까요. 근데 공급량이라는 건 유량에 대한 무슨 양이다? 공급량이 되겠죠. 맞습니까? 시점은 저량 찍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자 들어가는데 요거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저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틀리면 내년에 또 와요. 그럼 시점 나오면 무슨 양? 저량 찍으셔야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보유라는 것은 누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자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시점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겁니까? 존재니까 저량의 공급량이 되겠죠. 맞죠? 자, 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에다가 양한 표시를 하시면 그냥입니까? 현재 존재하는 양입니까? 기존에 있는 양이잖아요. 그럼 저량이 공급량이 되죠. 그게 500만 채예요. 근데 몇 채가 공가죠? 그럼 500에서 100을 빼면 몇 채가 사람이 살고 있어요? 400이죠. 그럼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몇 채고? 500만 채고 저량의 수요량은 400만 채가 되겠죠.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죠?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수요 분석은 구매유도와 구매 능력을 갖춘 게 유효수요죠. 구매력이 없으면 잠재수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를 소요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그 무주택 서민들이 구매력이 없는 수요는 수요가 아니라 소요, 니즈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주택에 대한 여가 현상의 별표를 이제 아까 몇 개짜리가 가장 유력하다고 그랬어요. 얘가 유력해요. 그죠? 얘가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주택은 항상 그냥요, 노화가 돼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고가주택이고 상위 계층입니다. 그럼 얘가 노화가 돼서 금이 갈 수 있죠. 금이 가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가주택의 하위 계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내려가냐면, 자, 우리가 수선하는데 계량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얘네들이 얘는 팔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얘한테 판다는 거는 저가주택에 대한 게 얘한테 가잖아요. 이게 무슨 영화다? 하향이에요. 근데 계도 수선하는데 수선비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업그레이드 돼서 어때요? 가치 상승이 크면 업그레이드 되죠. 그럼 업이라는 게 상향이잖아요. 올라가는 게 뭐다? 상향이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택의 질적 변화, 가구 소득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가구가 변하는데 상위 계층이 사용하는 게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무슨 영화? 하향이에요, 하향. 맞습니까? 자, 따라서 업그레이드. 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급이 수선돼서 상위 계층으로 바꾼 건 하향화가 되겠죠. 여가는 주거의 질을 개선하죠.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그 다음에 공가에다가 좀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공가라는 얘기는 집이 안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규 공급도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공가가 있다는 자체가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로 또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주거분리. 주거분리. 여가 현상 아니면 주거분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주분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뭐가 분리된 거죠? 직장과 주거지요. 우리 문제집에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건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간 거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린다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그냥입니까? 경기에 의해서 나눠집니까? 나눠져요. 경기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갈게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는 직주분리예요? 주거분리예요? 주거와 상업이 분리한 게 아니죠. 그러면 용도별일까요? 소득 계층별일까요? 소득 계층별입니다. 용도가 아니에요. 그죠? 소득의 계층에 따라 나눠진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고소득층 옆에는 그냥 있어요? 공원이 있어요. 공원은 플러스죠. 플러스고요. 저소득층 옆에는 우리가 부가 되겠죠. 마이너스 쓰레기 매립장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정은 어떻게 되세요? 추구하려고 하고 부는 좀 회피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즘은 도시 전체만 아니라 새 아파트와 홈 아파트의 차이가 있으니까 인근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중요한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옆에 짝꿍이 있어요. 짝꿍이 있는데,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럼 그냥 들어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그렇지만 내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까? 자, 왜냐면 여기 있으면은 딱 열면 여기 동원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할증거래가 됩니다. 무슨 거래가 된다? 할증거래가 되는데, 옆에 사람이 보면은 증가해요? 그러면 감소, 상승하면 하락, 그러면 붙으면 큰일 나요. 그럼 점수가 안 나는 사람한테 붙으면 그냥입니까? 나도 떨어집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죠? 할증이다, 할인이다, 할인 거래가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경계지역 주택 중에서 고소득층과 인접돼 있죠. 그럼 얘가 인접됐다는 거예요. 경계지역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할증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계지역 중에서 저소득층과 인접하는 어떻게 될까요? 할인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고소득층 중에서, 얘 중에서 경계지역과 인접해버려요. 그럼 이로 인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할인 거래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 있는 중에서 경계지역과 인접하죠. 그럼 뭐다? 할증 거래가 되는 게 좀 보셔야 돼요.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우리가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체적으로 침입이라는 건 다른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고에서 저가 들어가면 이건 무슨 영화가 되죠? 하향 영화가 돼요. 하향 영화가 되고, 저가 있는데 고가 들어가서 바뀌면 상향 영화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이 자체적으로 저가 있는데 가시상승이 계량보다 크면 그냥입니까? 우리가 상향을 합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무슨 영화다? 상향 영화죠. 맞습니까? 근데 저소득층이 들어갔다는 건 그러니까 계량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안 하니까 하향이 되겠죠. 자, 손 들어보세요.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뭐예요? 하향이죠. 대답해요. 그럼 그냥요, 가격이 떨어져요.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하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소득층 들어간 건 그러니까 가치 상승이 큽니까? 그럼 상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가치 상승과 비용이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고소득층 주택의 개조 부속 비용이 커. 그러면 개조 수선을 해, 안 해? 안 하죠. 비용이 크잖아. 그럼 무슨 영화가 되겠어? 하향 영화가 된단 말이에요. 맞나? 근데 어떻게 된다? 저소득층에서 가치 상승이 더 크지?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무슨 영화가 된다? 상향 영화가 된다는 거죠.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 시장이,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도 효율적 시장 이론은 조금 괜찮은 게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그냥입니까? 공표됐을 때 지체 없이입니까? 가격이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약성은 어디까지만 반영됐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만 반영됐어요. 그럼 과거만 반영돼서 시장 가치 반영됐죠? 현재와 미래는 반영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고요. 중강성은요? 현재까지만일까요? 과거와 현재가 다 발표된 거죠. 공표된 거라는 건 과거, 현재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영되지 않는 정보는 미래 정보는 반영 안 됐겠죠. 근데 강성은 어떻게 됐어요? 다 반영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보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미반영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과거를 분석하는 분석이 무슨 분석일까요? 기술적이에요. 과거는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맞나?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보통 주식과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과거까지만 보는 게 기본적이에요. 현재까지 보는 게 기본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과거까지만 분석하는 건, 과거 정보까지만 분석하는 건 뭐다? 기술적이에요. 현재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는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냥입니까? 과거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술을 먹었어요. 어제. 언제 먹었어? 과거 어저께 먹었잖아. 오죽하면 하니 내가. 그래서 오늘 현재 본죽이라는 가게 아시죠? 죽에 가갖고 내가 술을 깨려고 갔어요. 그러면 본죽 같다는 건 이 본은 그냥입니까? 현재입니까? 자, 나는 왜 갔어요? 뭐 여기 안에 있는 뭘 깨려고? 술을 깨려고 그런 거죠. 아니 안 먹혀. 어제 뭘 먹었어? 술은 과거예요. 맞나? 본죽은 현재죠. 왜 본죽집에 왜 갔어? 술을 깨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은 이것도 포함이 된 거죠. 알아서 해. 아직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개론 힘들어. 그지? 술 언제 먹었어? 과거고. 본죽을 언제 처먹어? 잘한다? 술 깨려고. 알겠죠? 그죠? 그럼 다시 갈게. 맞춰야 돼? 술 언제 먹었어? 어제라고 안 나와? 과거로 나와죠. 어머, 교수님 어제가 없는데 과거 나와. 본죽 언제 처먹었어? 어제 처먹었어? 옳지, 현재 먹었잖아. 현재 처먹었어. 뭘 깨려고? 술을 깨려고 그랬지. 그렇지. 자, 여러분들 봐봐. 맨날 들어요. 근데 집에 가면 그냥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근데 술은 생각나. 어저께 처먹은 게. 아유, 개런. 알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초과이익량 정상이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무슨 이윤이에요? 정상이익, 정상이익. 그럼 이 안에서는 정상이익만 얻는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넣으면 초과이익도 얻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연습 게임 좀 해봅시다. 자, 약속이율 쪽 시장은 어디까지만 반영됐죠? 과거죠. 무슨 분석했어요?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는 정상이익밖에 못 얻어요. 그러면 과거까지는 무슨 이익밖에 못 얻어요? 정상이익밖에 못 얻습니다. 맞나? 근데 현재와 미래는 반영이 안 됐죠. 얻으면 무슨 이익도 얻을 수 있을까? 총알도 얻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기술적이 과거죠. 과거는 무슨 이익밖에 못 얻어요. 근데 기본적은 초과이익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가능하니까. 근데 얘가 초과이익 얻는다는 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죠? 중간성이에요, 중간성. 중간성은 과거만일까요? 현재까지일까요?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이죠. 이걸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 시장이잖아요. 자, 우리는 과거, 현재를 알지만 위에 어떤 좀 고위 간부께서는 그냥입니까? 미래의 정보를 미리 압니까? 그분께서 초과이익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은 과거와 현재는 무슨 이윤밖에 못 얻어요? 정상이익밖에 못 얻죠. 그죠? 근데 미래의 정보를 캔다면 무슨 이윤도? 초과이익도 가능한 거예요. 맞나? 근데 중요한 건 얘는 그냥입니까? 기술과 기본을 다 했습니까? 무슨 이윤밖에? 정상이익밖에 없죠. 맞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현재의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익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약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강성은 그냥입니까? 다 반영됐습니까? 자, 공표된 거라는 건 그거야. 그냥요, 과거와 현재예요. 그게 공표된 거예요. 용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표된 게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가 공표된 거예요. 공표되지 않은 건요, 미래란 말이에요. 다 반영됐죠. 그럼 이건 중강성 찍으셔야 돼요? 강성 찍으셔야 돼요? 그럼 어떤 정보라도 초과이익 얻을 수 있을까요? 없죠. 무조건 초과이익 나오면 안 돼요. 꿀팁은. 얘는 무슨 이윤 나오면 안 돼. 초과이익 나오면 무조건 땡입니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할당률 쪽 시장이라는 게 중요한데, 할당은 자원배분 효율 쪽에서 초과이익이 없어요. 자, 초과이익 있다, 없다? 없다. 제로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게 또 0이라고 하면 있다가 될까봐. 요건 그냥이다, 제로다. 제로예요. 자, 그러면은 초과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볼게요. 갑돌이가 개발업자인데 어떤 것에 신도시가 들어가는 정보 가치를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1,000만 원 샀는데 더 얻는 초과이익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얻은 게 있어요? 얻은 게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맞나? 그러면 우리가 할당이지 못한 건 불안조 때문입니까? 자, 투기가 발생했죠? 자, 부동산도 투기 발생할 수 있죠. 불안조 때문일까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맞나요? 그럼 투기가 발생했다. 자, 그럼 이건 불안조 때문이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야매가 정보비용이 발생한다는 건 그냥요, 불안조 때문에 그래요. 비읍 들어갔었죠. 했었는데. 투기와 초과는 비읍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불안전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때문에 투기가 발생할까요? 자, 불안전인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할당일 수가 있습니까? 할당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투기가 발생하는 건 뭐 때문에?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은 게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에 대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갑니다. 학자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클래스 이름들. 아, 미치겠어. 학자. 자, 그러면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가 있죠. 고전화파는 뭐로 봤죠? 잉여로 봤어요. 지대를. 신고전화파는요, 비용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고전화파는 그냥입니까? 토지의 자연적입니까? 그럼 아직 농지가 택지로 개발된다는 얘기를 못했죠. 토지 자체가 중요하니까 토지 자본이 구분이 돼서, 자, 이건 확실히 이거는 토지는 잉여다. 그죠? 근데 자, 이제 인문적 특성이 강조되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됩니까? 땅에 개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개량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지대가 높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분양가를 올리죠. 그럼 지대가 높으니까 곡물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건 생산 비용입니까? 비용으로 봤어요. 그래서 고전화파는 뭐로 봤고? 잉여. 신고전화파는요?
비용을 갖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생산 요소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분하고.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오래된 잉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전 잉어, 고전 오래된 잉어를 정부가 그걸 이제 보존하려고 잡아먹으면 신고하면 비용을 내요. 그래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고전화파는 뭐로 받고? 잉여. 신고전화파는요. 그 고전화파가 리카도예요. 자, 그럼 리카도는요. 자, 여기에 도 들어갔죠. 자, 이건 비옥도입니다. 무슨 도? 자, 그러면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서른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누구 찍으시라고요? 그럼 비옥도의 개념입니까? 차이가 생깁니까? 차이가 생겨요. 맞나? 그러면 땅이 다 틀리죠? 그럼 수확량이 차이가 나니까 비옥한 토지가 그냥이야 희소해. 그럼 수확이 체증하서 체감하지. 그럼 지대가 발생 안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개의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체열등지 지대를 요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발생 안 하니까.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곡물 가격이 높으니까 지대가 높죠? 그럼 지대는 뭐예요? 잉여예요, 잉여. 뭐다? 잉여. 그럼 잉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에 의해서 지대를 결정하겠죠. 근데 마르크스는 그냥이니까 소유권을 강조했으니까 자본주의 세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냥요 강제적으로 거둘 수 있어요. 그러면 차익입니까? 이건 절대입니까? 절대. 사유화를 인정했죠. 그럼 강제적으로 그냥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대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신고전업하니까 그냥 봤어요. 비용으로 봤어요. 그럼 지대는 비옥도가 생산량과 관계없는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리카도. 차익계에서 찍으셔야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항상 요게 연결시켜가지고 볼게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비옥도 나오면 누구 나와야 되고, 무슨 지대에서요? 차익계에서 돼요. 맞습니까? 이렇게 나와서 어떻습니까? 그냥요 차익이 생겨요. 맞죠? 그래서 수확량이라는 거죠. 수확량의 차이라는 건 수확체감의 법칙이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지금 얘랑 뷔페에 갔어요, 뷔페. 그 뷔페에 갔는데 한 사람이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은 사람이 많이 내야 되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때 나는 한 접시 먹고 있는데 얘가 20그릇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야, 너, 자, 땀새 비옥하게 확 처먹고, 땀새 비옥하게 확 먹고, 비옥하게 먹고, 차익에 대해서 리카드로 계산해라. 무슨 카드로? 리카드. 이거 안 먹혀. 미치겠다, 씨. 비옥하게 어떻게 먹고? 확 먹고, 누구 카드로? 리카드로 계산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비옥도 나오면 그냥이요. 확이 나와야 돼. 확. 뭐에 대해서? 누구한테? 리카도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이 두 가지가 좀 고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얘예요. 자, 우리가 일단은 튀넨이라는 애 아시잖아요. 자, 튀넨은 그냥입니까? 수송비를 강조합니까? 수송비죠. 그럼 우리가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쓰고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건 이제 제가 연결시켜 볼게요. 자, 얘도 이제 고전압파인데요. 지대라는 것은 매상고에서 생산비만 뺐다라는 자체는 비옥도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비옥도.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아까 조금만 약간 또 편법을 또 간다면, 아까 여러분들 비옥도 나오면 누구죠? 리카도. 무슨 지대예요? 차익이 생긴 거고요.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입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소피 마르스 아시죠? 나이가 좀 드셨다는 건데. 그럼 소유 나오면 마르크스. 소피 마르스.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 주셔야 돼요. 그냥요 소유권으로 강제로 요구하죠. 근데 리카도는 그냥입니까? 이거 비옥도입니까? 비옥도가 높으면 지대가 높잖아요. 근데 튀넨은 그걸 완전히 비판한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수송비를 추가합니다. 무슨 비를 추가한다? 그럼 완전히 반대했나요? 반대한 건 아니나요? 아니고 수송비만 차이를 넣은 거예요. 그럼 수송비를 넣었다 그러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튀넨 찍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자 여기 100원이고 10원이고 10원이면 80원이죠. 얘가 80원이면 얘가 10원이면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수요곡선이 우하향했죠. 그냥입니까? 가격과 양이 반비례입니까? 그러면 자 가볼게요. 칠판. 그러면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가볼게요. 안쪽은 그냥입니까? 지대가 높습니까? 나갈수록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가요? 수송비란 말이에요.
집약 쪽과 조방 쪽인 농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집약 쪽이 그냥입니까? 중심지 안쪽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대가 높잖아요. 그러면 지대가 높고 나갈수록 지대가 싸지죠. 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통이 발달했다, 발달하지 않았다. 발달하지 않고 고립국이라는 놈을 써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고립돼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지다 보니까 나갈수록 자 그러면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농산물이 들어왔다 나가죠. 그럼 나가면서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비? 그럼 얘는 무슨 비를 강조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리카도인을 비파했나요? 수송비를 추가했나요? 추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갈수록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안쪽은 수송비가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다, 반비례다. 그래서 우하향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집약적인 게 그냥입니까? 중심지 안쪽에 있습니까? 그럼 집약이 그냥이다 더 가파르다. 가파르고 조방이 더 완만하다는 거죠. 안쪽이 집약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집약적은 그냥이야 수송비는 절약되는데 땅값이 비싸. 그럼 가치가 좀 비싼 거를 재배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칠판. 그럼 얘기해 보세요. 도심에서 가까울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감소하고 지대는요? 비싸죠. 그죠?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우리가 지대는 감소하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지대와 수송비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죠? 그럼 반비례 관계라면서 어떻습니까? 이 반비례가 나와야 되고, 여기 좀 총명히 안 썼는데, 반비례고, 도심에 가까워서 지대가 높죠? 그럼 어떻게 이용하셔야 돼요? 집약적인 농업이 낫다는 거죠. 높고요. 그럼 티넨에 대한 지대 함수는 지대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뺐는데, 여기다가 무슨 비를 강조했다? 수송비죠. 지대 곡선이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하죠. 자, 그래서 암기법이에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비옥도가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도 들어갔잖아요.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소피마노스 아시죠? 소일꽃 나오면 마르크스 쓰셔야 돼요. 수송비 나오면 티넨 찍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론소가 있어요. 무슨 소가 있다? 알론소. 그죠? 알론소. 알론소. 그죠? 알론소. 건강한 소예요? 앓는 소예요? 건강하지 않은 소가 앓는 소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무슨 소라고요? 앓는 소. 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구, 앓는 소리 한다는 얘기 하죠? 얘가 계속, 아구, 막 그래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앓는 소리 하니? 그래서 얘 이름을 앓는 소라고 줬어요. 그럼 얘는 건강한 소를 샀어요? 앓는 소를 샀어요? 앓는 소를 비싸게 주고 샀어요.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그럼 얘는 최대가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다시 갈게. 맨날 아이고 그럼 그냥 앓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얘 이름을 뭐라고 줬어? 무슨 소야? 그래서 그 앓는 소를 샀어. 근데 아이고 그런 건 그거 싸게 샀어, 비싸게 샀어?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나도 새벽 2시에 만들면서 나도 초라해. 근데 맨날 알르는데 오지 모르잖아요. 자, 이론을 가겠어요. 무슨 소? 알았어. 어디서? 싸게 샀지. 그리고 자, 저기 봐요. 자, 입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 아니라, 자, 보세요. 낙찰받기 위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튀네인을 따옵니다. 누구를 따왔다? 튀네인은 아까 안쪽일수록 뭐죠? 집약적이에요. 그럼 그냥이야 땅값이 높아. 수송비가 좋죠. 그럼 어떻게 돼? 안쪽일수록 우리가 교통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서울의 명동에 가면 땅값이 비싸죠. 그러면 땅값이 비싸다는 건 그냥입니까? 위치가 좋습니까? 서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입찰을 하게 되면은 낙찰받기 위해서는 최소의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고의 금액을 적어야 돼요? 무조건 최대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냥이야 서로 입찰을 해. 다 들어봐. 막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대가 있고 도심에서 얘는 외곽이에요. 그다음에 튀네인을 따왔다. 도시다. 튀네는 아까 농업이었죠. 농업을 도시에 영향을 시킨 거예요. 가서 이론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알론소만 하지 말고. 그러면 얘는 그냥 했어요. 농사졌어요. 농사지다가 집약 조방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농사졌나요? 도시를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튀네인을 따온 거예요. 그렇구나.
T론이 맞구나. 안쪽은 그냥이다. 위치가 좋다. 집약적이죠. 그러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상업용도가 입지를 해야 되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도심에는 주거가 있어요? 상업용도가 있어요? 주거가 있고 공업이 나가죠. 그래서 얘가 이론을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론을 갖고 왔나요? T는 농업을 도시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경쟁 과정에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냥이야 입찰을 해. 낙찰을 받아야 되죠. 가장 최고 금액, 최소 금액, 최대 금액을 찍으셔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최대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서로 경쟁이 심하겠죠. 그래서 A사나 B사는 막 경쟁을 해요. 싸웁니다. 그럼 그냥 이제 입찰을 해야 돼요. 낙찰을 받아야 되죠. 그럼 가장 어떻게 돼요? 높은 금액을 적용시키는 거죠. 그럼 아까 가파를수록 집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대가 높으니까 네가 지불해 임마. 그래서 얘가 상업지가 있자는 거야. 상업지는 그냥이야 땅값이 비싸. 그 상업지가 안에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입찰하다 보니까 얘가 주거지고 얘가 공업지가 되는 거예요. 직주분리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한 이 전선이 입차지대 곡선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떨까? 항상 최대다, 최고다, 최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마찬가지요. 지불 용역도 최소, 최대가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래요?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배로 남은 이윤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불하는 금액이 최대고 토지용 초과이윤도 작으면 어떨까? 내가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거는 초과이윤이 안 생기죠. 그럼 정상이윤이 제로예요? 초과이윤이 제로예요? 초과이윤이 제로인 만큼 내가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낮은 높은 어떤 거가 지대를 지불하는 정도에 따라서 최고 지불량이 갈까요? 높은이죠. 가장 높이 써야 되잖아요. 높이. 자, 그 다음에 수년가도 어떻게 돼? 최소예요? 최고를 올릴 수 있는 이용이 할당이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해당 토지에 대한 최대 지불공수를 연결하는 선을 우리가 포락선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포락선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포락선이고, 그 다음 2차 지대 곡선이 우상향합니까? 우하향합니까? 미치겠네, 정말. 우로 내려가잖아, 이렇게. 우상향, 우하향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급해서 도심에서 가까이 어떻습니까? 있겠죠? 아까 급한 게 가까이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암기하시려면 이제 어떻게 암기하시냐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론부터 간다면 얘는 그냥요 도시지대예요. 최내인을 따오게 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얘 최대인을 따왔기 때문에 입찰이라는 자체는 그냥 서로 경쟁을 해요. 그럼 낙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최대 높은 금액을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정상이윤이 제로예요? 초과이윤이 제로야. 그러니까 내가 초과이윤을 버리고 내가 입찰 받겠다는 거지. 그럼 얘는 무조건 최소가 나와야 된다, 최대가 나와야 된다. 초과이윤이 어떻게 된다? 제로라는 거죠. 그죠? 항상 낮은 높은 최고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걸 얘기했어요? 이 과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 거죠. 얘 왜 알론소예요? 무슨 소를 사서? 알론소를 샀잖아요. 아까도 재밌게 하더니 왜 그래? 얘 그냥 맨날 앓는 소리 해. 아이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아이고. 야, 너 왜 이렇게 앓느니? 그래서 알론소라고 쳤어요. 무슨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떻게 샀어? 싸게 샀어? 비싸게 샀어? 비쌌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알론소 나오면 입찰, 그 다음에 최대가 나와야 되는 거죠. understand? 그 다음에 이제, 좀만 하자. 요것만 하고, 이제, 공업일지는 요것만 하고, 지대로만 가는데, 자, 할게요. 이제, 현대지로는 마샬과 준지대가 있고, 파레토가 있었죠. 자, 그러면 마샬은요, 자, 우리가 토지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예요. 기계나 기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준지대라는 자체는 인간이 만든 기계에 적용시켜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계는 그냥입니까? 오래 못 갑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다, 단기적이다. 단기적이에요. 단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이 안 되죠. 그 다음 영구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영구적이 아니라 항상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파레토는 자, 따라서 경제지대. 그러면 토지는 그냥이요 오래 가요. 영구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항상 마샬 나오면 무슨 지대 찍고, 자, 장기야, 단기야, 영구적, 일시적. 일시적이 나오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을 했는데 저한테 오양마사를 선물해 줬어요. 오양마사를.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한 1년 된 거예요. 그거 먹고 내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바로 일주일 안에 헤어졌어요. 길게 만났어요? 짧게 만났어요? 짧게 만났어요. 마살 중 그녀와. 그 마살은 못 찍어? 준 그녀와 어떻게 만났어? 짧게 만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맞출 수 있겠어요? 마살 중 그녀와 어떻게 만났어? 그지? 어떻게 만났어? 짧게 만났어, 짧게. 장기로 만났다면 큰일 나. 그지? 그럼 일시적이야, 영구적이야? 일시적이죠.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기계나 이런 것들은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파레토 지대가 전용 수입과 경제 지대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가는데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이 경제 지대와 전용 수입에 대한 얘기를 요것만 좀 하고 쉬었다 가겠는데요. 경제 지대와 전용 수입이에요. 전용 수입. 자, 그러면요. 우리가 생산의 3요소는 노동과 토지도 생산의 3요소에 들어가죠. 노동과 토지를 생산하면 그냥입니까? 하나의 대가를 받습니까? 토지는 지대를 받고 노동은 임금을 받잖아요.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있고 더 받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가 지주입니다. 지주가 토지의 주인이죠. 그럼 얘가 을돌이한테 땅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럼 지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지대를. 근데 용도가 다양해요. 체질적이에요. 다양해요. 그럼 가라는 용도가 있고 나다라는 용도가 있죠. 그럼 나다라는 용도로 쓰게 되면은 최소한 80만 원을 지대를 받는데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최소한 받는 수입입니까? 최소한 받는 수입이죠. 다른 데로 전용되지 않게. 맞습니까? 근데 얘가 100만 원을 받아요. 총 수입이. 그럼 총 수입은 얼마예요? 100만 원. 지금 보고 있어요? 전체 총 수입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80만 원이 전용 수입이라는 얘기죠. 그럼 더 받는 게 뭐다? 경제지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경제지대.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보시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잠깐 좀 제가 업그레이드 하는데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공급과 수요가 있다면, 자, 들어보세요. 여기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칠판주계 같은 거 만들 때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여기 밑에가 생산비예요. 이 더 받는 곳이 이게 생산자 잉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조세에서 따라서 생산자 잉여. 이게 경제지대예요. 그럼 경제지대는 뭐입니까? 더 받는 겁니까? 그럼 최소한이나 초과이윤을 얘기를 해버려요. 맞죠? 그럼 우리가 박찬호 선수 아시죠? 자, 서울에서는 1억을 주는데 LA 가니까 만약에 100억을 준다고 봐봐요. 그러면 박찬호 선수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1억이 전용 수입이고 더 받는 게 100억에서 1억 빼면 99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이 쉬워요? 박찬호 선수 어려워요? 그럼 공급이 어려울수록 비타르 쪽이죠. 비타르 쪽에서 더 받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가 어디까지만 나왔냐면 이 정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아까 나다라를 이용하는 게 80만 원 받는 게 최소한 받는 거죠. 이게 무슨 수입이에요? 전용 수입이에요. 전용 수입이에요. 맞나요? 그럼 전용 수입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게 지급돼야 할 어떤 금액일까요? 최소 금액이라는 거죠.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더 받는 게 경제지대죠. 그럼 아까 제가 전체가 100만 원이고 얘가 80만 원이면 얘가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지대는 어떻게 돼? 전체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거죠. 그러면 경제지대는 공급자 잉여로서 지대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합산했을까요? 차감했을까요? 차감한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근데 하나 조금만 더 본다면 공급이 더 쉬울수록 더 받아요? 어려울수록 더 받아요? 어려울수록 더 받는다는 게 우리가 경제지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지는 완전히 어렵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얘와 얘를 이제 바꿔내는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 두 가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준지대라는 거는 원래 지대요, 지대가 아니에요. 기계잖아요. 그럼 딱 편안하게 들으시면 기계는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죠? 그럼 어디에서만 발생하겠어요? 단기에서만 발생되는 거죠. 맞습니까? 영구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마살 중 그녀와 어떻게 만났어요? 그 마샬 나오면 파레토예요? 준지대 찍으셔야 돼요. 마살 중 그녀와 어떻게? 짧게 만났으니까
장기, 단기, 영구적이에요? 영구적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영구 없다? 영구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일시적이고요. 근데 파레토는 그렇지 않아요. 파레토는 뭡니까? 토지입니까? 토지는 오래 가잖아요. 경제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은 무슨 수입이죠?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게 지급될 최소한 금액이죠. 근데 경제지대는 토지 같은 건 공급이 더 어렵잖아요. 그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받을 수 있는 분은 전체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한다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전용 수입의 정의가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경제지대의 정의가 나오겠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경제지대는 뭐에서 뭐를 뺀 겁니까?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차감된 부분이 경제지대라는 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공급자의 잉여로서 지대에서 전용 수입을 차감한 거는 전용 수입이 아니라 뭐다? 경제지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학자 이름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좀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연결시켜서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따라서 가성비가 낮다. 따라서 학자가 많다. 많아요. 얘기 좀 해봐. 지금까지 스토리가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잡느냐? 자, 편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칠판을 보세요. 아까 처음에 나온 애가 리카도하고 마르크스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리카도와 마르크스는 어떤 게 예를 들어 잡냐면 요거예요. 자, 우리 다 동그라미 쳐놓고 얘기해 볼게요. 자, 받는 게 뭐냐면 이 리카도는 무슨 도를 중요하죠? 비옥도예요. 그럼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리카도 찍으셔야 돼요. 그럼 비옥도의 뭡니까? 차익이 생깁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 비옥가게 확 쳐먹고 리카도로 계산하죠? 그래서 얘는 비옥도가 중요해요. 얘는 소피마노스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소유권이 중요해요. 얘는 고전압하고 얘는 신고전압하는 거죠. 그럼 얘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얘는요. 한 개 지대 발생한다가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친해는요. 완전히 리카도 이론을 반대했습니까? 수성비를 추가했습니까? 추가했지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론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학교는 암기 과목입니까? 이론입니까? 이론을 아셔야지 그냥 암기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니까 수성비를 플러스했습니까? 고립국으로 농사를 졌죠. 그럼 안쪽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그럼 수성비가 적게 들어가죠. 근데 땅값이 비싸다는 거죠. 근데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수성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지대가 싸진다는 거예요. 지대와 수성비 무슨 관계다? 반비례죠. 그럼 안쪽일수록 그냥입니까? 집약적입니까? 부가가치가 많은 걸 재배한다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tin에는 어떻게 돼?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아지므로 조방적이다, 집약적이다. 집약적이고 다 생산비에서 수성비를 뺐죠. 그럼 지대 곡선이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자, 그래서 비옥도 나오면 누구고? 리카도. 소유권 나오면 수성비 나오면 tin을 찍으셔야 돼요. 맞나? 근데 근데 이렇게 가세요. 그냥 얘는 최대가 나와요. 최대가. 뭐가 나와야 된다? 최대. 얘 그냥 알고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소를 샀어? 어떻게 샀기 때문에? 비싸게 샀다는 거죠. 무조건 최대 찍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멍청했잖아. 뭐 초반에 얻은 게 있어? 없어? 없고 그냥 지를 지불한 거지. 비싸게 알론소를. 이해하셨지? 그래서 포락선이라는 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낮은이다 높은이다. 높은가 최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포락선이라는 걸 참고하시고 사양하고요. 지대교육이 급할수록 어디에 있어요? 도심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샬은 그냥요 준지대예요. 지대입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입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단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마샬 준 군형은 어떻게 만났어? 그럼 마샬 나오면 파레토가 아니라 준 찍고 그 다음에 짧게 만났다고 하죠. 그죠? 연구가 있어요? 연구가 없어? 일시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는 다릅니다. 그럼 전용 수입은 어떻게 돼요? 지급해야 할 최소 금액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경제지대는 더 받는 거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왜 더 받았어요? 100억에서 99억 받았다는 1억보다 더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수입에서 전용 수입에 차감하는 게 경제지대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도로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